향리의 예법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10년 장이면 10살 많으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고요. 우리 전통 예절을 생각해보세요. 10살, 자기보다 10살 많은 사람한테는 일단 절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해야 하고 높임말 써야 하고요.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어른 앞에서는 술과 담배 안 된다고요. 막 부득이한 경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고요. 어른 앞에서 술 마실 때는 이렇게 틀어서 마셔야 한다고요. 자, 지금 서술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나라의 예절을 제시하고 있어요. 갑자기 도덕책이 됐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동갑 친구요. 그 다음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인이 술 드시오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자, 원래는 예절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놈이. 그런데 지금 현재 방의 모습이라고. 방의 자신 앞에서의 태도라고요. 태도를 서술해 놓고 있어요. 이러니까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짜증 막 났다고요. 이유는요, 왜? 예절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나이도 나이련이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짜증난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이도 어린 놈이 막 함부로 행동한다. 두 번째는 집안력, 집안 배경. 봅시다. 어느 정도 있죠.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자, 우리는 옛날 벼슬 모르잖아요. 그냥 높은 벼슬 하였고로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증명서요. 발령장 이런 거요. 5대조가 호조 판서요. 높은 벼슬을 했다고요.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높은 벼슬에 올랐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명문고족 집안이었다. 집안 엄청 훌륭한 집안이었다고요. 또 내 12촌이 친척이 뭐뭐 군수요. 현재도 지금 높은 자리 하고 있다.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뭐뭐현 뭐뭐촌 촌장이요 하였다고요. 자, 지금 집안의 환경, 집안 내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백주사가요. 또 그리고 시방, 지금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지만 아무튼 2달 전까지도 어느 놈이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었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백주사가 그러니까 높은 경찰 관리의 친척이라고요. 백주사가요. 이런 백주사가 2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꼬를 내련만 누구한테요? 버릇없는 싸가지 없는 그 미스터 방한테 이런 팍 이렇게 할 것이었어요. 언제요? 지금 말고 2달 전까지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되어 있는데 일단 일부러 안 끊고 쭉 가봤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2달 전까지만 해도 나 집안 좋고요. 높은 경찰 관리 친척이었다. 그래서 2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랑 겸상도 말도 안 섞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좀 더 살펴보면 그런데 백주사가 원수의 독립인지에서 이게 광복 직후에 벌어진 이야기잖아요. 근데 독립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좋아해야 되죠. 그런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독립을 좋아하지 않네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의식이 없는 놈이네요.
역사의식 부재한 사람이다. 혹은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달 전은 광복전을 말하는 거예요. 광복전, 즉 일제강점기 치하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세상이 어딜 가고 했을 때 그 좋은 세상은 일제 강점기 시절을 좋은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다. 이 지경은 뭘까요? 나이 11살 어린 놈한테 비위 맞추고 있는 처지라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뭘 알 수 있느냐? 앞에서도 역사의식 부재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식 부재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진 인물의 생각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긴 해요. 그렇게 집안 좋고 11살이나 많은 사람이 그 미스터 방이라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비위 맞추는지 그 이유는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러운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없었다. 자, 이 근지요. 가문요. 가정환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설명이 되겠죠?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근본 없는 사람, 뿌리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의 아전을 다녔다.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전부 다 뭐예요? 굉장히 가문 수준이 낮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아비가 직업 보세요. 집신장수였다. 굉장히 형편없는 가문. 70에 고롱고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지금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방삼복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 방삼복이는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형편없는 집안 모습이요. 형편 없는 집안임을 나타내는 서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백주사에 비해서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는 서술?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도 굉장히 낮다고요. 그 다음 그러나마 30을 넘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던 코삐뚤이 방삼복이었다. 물론 낭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자, 능력도 없고요. 자,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건 뭘까요? 지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 세토가 뭐냐면 땅을 빌려서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즉 능력치가 굉장히 낮은 인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삐뚤이 방삼복이가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 간대 없는 부모에게 다 처자식 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도 12해 전에 이렇게 됐죠. 지금 방상복에 대한 인물됨과 정보와 그 다음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술자가 방산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태도가 나타나요.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가 외양을 통해서는 코삐뚤이 방산복이가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인물을 외양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비속하게 말하면 병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못해요. 돈벌이를 간답시고 일하러 가는데 좀 비아냥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가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롱요. 여러분들 문체가 뭐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판소리 문체요. 서술자가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를 개입시킨다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석이 간대 없는 부모. 아침조차 저녁 석들, 밤낮 없이 일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자신과 처를 맡기고 떠났다라는 거죠. 무책임하다고요. 인물됨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무책임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12년 전에 그랬다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계속해서 방산복에 대한 서술인데 능력이 없음. 그 다음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 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자, 처음에 어디로 출발했어요? 일본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왔어요? 중국 상해에 왔어요. 이걸 왜 제가 짚냐면 앞부분에 자기 허세 부를 때 뭐예요? 자기는 중국말도 좀 하고요. 일본말도 좀 하고요. 영어도 좀 해요. 그 이유가 있네요. 거쳐갔다고요. 그러면 그 중국말, 그 다음 일본말 실력이요? 대단하지 않다 정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에 돌아왔다고요. 행적 서술요. 10여 년을 저희 말 맞다나 동양 삼국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 별로의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달라진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외국물 먹고 왔으면 조금 이렇게 부티가 나거나 젠틀해 보이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전혀요. 그냥 무식한 능력 없는 꾸질꾸질 그대로라고요. 행색은요.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개어진 구두짝을 괴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적 쌈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라는 것은 외양을 묘사해요. 동양 삼국 다 돌고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외양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즉 초라한 모습이요. 초라한 모습이요. 그러면 이러한 서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백주사가 왜 이런 인물한테 비위 맞추려고 노력했는지요.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백수로 지냈다라는 거죠.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백수짓 하더니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백수했다고요. 무능력함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회심은요 반성요. 갑자기 반성을 했는지 이번엔 처자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자, 딱히 없어요. 인물 소개와 행적을 계속해서 서술해주고 있어요. 백주사에 비해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